안녕하십니까. 민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행복 추구와 복리 증진에 열정을 가지시고 늘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총책임을 맡으시고 시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황천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비장한 각오로 황천모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10만 상주 시민분들께 시정 질문의 격을 뛰어넘어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곳 상주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구에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수시로 상주를 왕래하던 중 점점 침체되어가는 상주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의정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황천모 시장님, 저는 오늘 옹주 거목의 옛 명성이 사라진 상주시의 현 주소를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상주시에서 공개한 인구 통계를 보면 2018년 8월 말 기준 상주시의 인구는 10만 62명입니다. 1년 전인 2017년도 8월 말 기준 인구는 10만 1,182명이었습니다. 1년 사이 1,12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매월 평균 95명이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7월과 8월 불과 1개월 사이 97명이 감소한 이 추세를 본다면 현재 실질적인 상주시의 인구는 10만이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인구 감소에 관한 문제는 비단 상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간다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농업을 기반으로 둔 중소지방도시는 인구에 심각한 직격탄을 맞을 뿐만 아니라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30년 내에 전국 7군 지역의 37%는 소멸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현상을 전국적인 문제로 여기며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인구 10만이 무너짐에 시민들 스스로 위축된 이 상황에서 상주시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할 것이며 상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 18,394명의 청년들은 후손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한 채 살 길을 찾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상주시의 내일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고장 상주가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30년 후 내 고향 상주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 곧 저출산, 고령화, 총체적 위기의 상주시를 어떠한 해법으로 돌파구를 제시하는 것이 상주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가진 상주시의 총책임자인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주시는 청정도시라는 슬로건으로 귀농귀촌을 홍보하여 2016년 경북 1위, 전국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도시민들에게 귀농귀촌을 제시할 수 없는 대책 없는 도시로 너무나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풍광이 아름답고 전망이 좋은 곳에는 어느새 축사가 버티고 있고 그로 인한 악취로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주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귀농귀촌인들 뿐만 아니라 상주시의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상주시의 도심 재래시장에는 주말에 외지인 고객이 유치해서 겨우 점포세라도 건져야 할 텐데 발걸음이 뚝 끊어지니 점포 3분의 2가 주말에 문을 닫아야만 하는 자영업자들의 눈물겨운 현실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상주를 지키고 있는 애양 시민들조차도 기회가 주어지면 상주를 떠나야 하는 위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일자리, 교육, 문화, 여가의 생활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싹튼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2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상주시가 8천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24개 읍면동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전 면적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분산한다면 제대로 형성된 도심지 없이 우리 상주시의 낙후와 소멸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초점을 맞추어 우리 시의 재정 운영 방안의 기조를 선택과 집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여 시정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인구 감소는 우리 상주시의 생존 전력과 맞물리는 중대 사안인 만큼 인구 유입이 힘들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더 이상은 떠나지 않게끔 희망과 미래, 비전의 도시, 새 상주 건설을 위한 현실적인 청사진을 앞으로 후손에게 이 도시를 물려줘야 하는 청년 세대를 포함한 전 상주 시민들에게 제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기 이쪽으로 오십시오. 존경하는 정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제188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의안 심의 등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지연 의원님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면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상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전형적인 농업도시로 1965년에 26만 5천 명으로 정점이었던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어제까지 10만 1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상주시는 인구 늘리기에 전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시정의 최우선을 사람 사는 상주시에 두고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상황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4개 반 20명을 구성하여 부서별로 분산, 단절되어 추진하고 있는 출산, 양육, 인구시책 등에 대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상주시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내고장 주소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는 공무원부터 시작하자는 공직자 상주사랑 플러스 원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기관, 단체 등의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전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시는 지역 인구 문제 심각성을 알리는 시민의식 개선 교육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명인사 초대 토크 콘서트,
찾아가는 인구 교육, 읍면동별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통하여 결혼, 출산, 가족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이와 함께 인구 증가 등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원 조례를 재개정해 전입지원금 및 출산 육아 지원금을 크게 올리고 고등학교 및 경북대 상주 캠퍼스 재학생 기숙사비 지원, 직원 전입 실적에 따라 우수기관 단체 포상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고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분만 산부인과 개원 등 육아 분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체험학습과 놀이문화 공간을 제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며 분만 산부인과는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 다른 도시로 나아가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게 할 것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당사자인 청년과 함께 공감하고 논의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지역 내 청년 거점 공간 구축, 청년 쉐어하우스 및 청년센터 설치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인구 늘리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팜 핵심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벌면 1원 51만 제곱미터 총 사업비 1,600억 원으로 2022년까지 조성되면 청년 농업인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한 지역 플랫폼 구축으로 인구 감소 및 지역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주시는 최근 상주 일반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2018년도 경상북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최종 반영되어 헌신동 1원 41만 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422억 원으로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입주 유치 기업수는 44개로 기업 입주가 완료되면 1,8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로 외지에서 유입되는 인주근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도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사불면 3등리 1원 110만 제곱미터에 들어서며 3,020억 원이 투자됩니다. 2021년 말 완공되면 전체 300여 직원의 대다수가 우리 지역에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상주시는 앞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 지방 소멸위기에 대한 번시민 공감대 형성,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육 기반 확충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주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현실 지원 대책에 대해 민지연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내수 부진 등으로 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소득이 급락하였으며 더불어 임차료, 인건비, 대출이자, 수수료 등의 비용 부담은 증가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주요 대책은 인건비 지원, 정책자금 지원 등 경영 비용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31일 소상공인 특례 보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경북신용보장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였고 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0배인 30억 원을 특례 보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정 규모 30억 중 24억 원이 대출되었으며 특례 보정에 대한 수요가 많아 내년에 추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24억 원 대출됐다고 좀 수정 좀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29억 원이 대출되었습니다. 또한 특례 보정을 통한 대출금의 이자 비용을
우리 시에서 2년간 3.5%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이자는 0.2334%밖에 안 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보증사업 외에 소규모 상업 등의 투자를 계획하는 주민들에게 사업 자금을 연리 1%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사업도 운영 중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일자리 안정 자금을 1인당 월 14만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15만 원으로 지원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현장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지연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상주시 재정 운용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 및 경상북도 재정 운용 방향을 기본으로 하여 2018년도에는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건전 재정 실현이라는 대전제하에 지방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은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 운영,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으로 역동적 자생적 지역 경제 활성화, 생태계 기반 조성 기반 마련입니다. 이런 기본 방향 아래에서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지방 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7기 출범 이후에는 행사, 각종 보조금의 효율을 위하여 연례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소모성 행사는 가감히 폐지하고 보조금의 예산 낭비 및 중복, 부정수급을 건절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기업 유치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혁신과 농촌 활성화, 인재 양성과 교육사업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영세 자영업자 살리기와 지역 발전의 근간인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 인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 출산 장려금 외에도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영세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래시장 등 관내 업체 및 업소 이용하기, 택시 타기 운동 등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여 현실적인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의회 및 시민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 희망과 미래, 비전이 있는 상주시 발전을 위한 상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청사진 제시하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발전을 위하여 청년 세대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제시할 우리 시의 청사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과 화합으로 행복한 상주를 만들겠습니다. 매년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여론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상주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스톱 민원 창구 운영 등 맞춤형 행정 서비스 확대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가족 교육 등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젊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상주를 만들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상주 이전, 지방 이전 공공기관 유치, 시립 키즈 에듀 센터 준공, 경북대 상주 캠퍼스 활성화 추진 등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청년문화 창출로 생동감 넘치는 지역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며 특히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 정책을 시정의 우선 목표로 정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정책 제안을 적극 수렴하는 등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
첨단 농산업의 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팜 핵심밸리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도실무선에서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또 농업기술원의 조속한 이전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통합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및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유통시설 현대화 및 기반 구축을 통한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헌신동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2022년도에 준공될 예정으로 기업 입주가 완료되면 1,8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낙동강 사업권과 연계한 체류형 힐링 휴양지 단지 조성과 함께 경천선 주변에 빛과 조명을 설치하여 전국 제일의 야간 관광 명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의 특성화 및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 등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전통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상주를 만들겠습니다. 서울대병원 분원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 1월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준공되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서울대병원 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세브란스 병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10월 31일 날 세브란스 업무부총장과 제가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두 개 병원이 다 안 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 해관 및 경로 등의 시설 개선과 장애인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현대화 시설을 갖춘 새로운 문화예술 해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전하고 깨끗한 상주를 만들겠습니다. 소화기 설치 지원 등 시민 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방치되어 있는 버스 터미널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수질 검사 항목 확대 및 수질 감시 시스템 강화, 노후 배관 교체 등으로 수돗물 안정성을 확보하고 용수개발 사업으로 상습 가문 지역에 대한 원활한 농업 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을 이용 사전 정보 제공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악취 발생 시설의 개보수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시정에 반영하여 상주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주를 변화시켜서 사람이 모여드는 상주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진 의원님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리 나오시고 시장님. 약간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답변들 돌리면 연들 좀 돌리면 돼. 됐습니다. 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고 그때그때마다 우려는 했었지만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 솔직한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상주시 도심에 있는 상주 관광호텔이 올해 초부터 문을 닫는가 하면 지난 9월 말에는 30년간 경영하던 상주에서 손꼽히는 고급 음식점이 문을 닫는 절박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최근 3년간 우리시의 인구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인구 감소의 주 원인이 자양 감소에 있지만 타지로 떠나는 인구도 제법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답변에서도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원 유치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 조성 등 기대 효과는 좋지만 새로운 인구 유입과 정착은 도시 환경의 여건이 구축되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시정 방향이 180도 바뀌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시는 진정성 있는 호소와 소신 그리고 방금 답변하여 주신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냉정하게 보면 지난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추락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에 핵보다는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도 쾌쾌 묵은 낡은 사고를 바꿔보자는 모습으로 비치듯이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탈피해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전하는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고 소멸 위험 도시로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며 생활에 꼭 필요한 기능을 도심에 집중시키고 도심 주변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즉 스마트 축소 전략을 펼침으로써 상주 도심권에 읍면 단위의 인구를 집중시키는 특단의 시정 방향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8월 말 현재 1,062명에서 어제 10월 17일 1,100명으로 다소나마 좀 늘었습니다. 그 늘은 게 사실은 전 공무원들이 한 명씩 전입신고하자는 그런 운동 때문에 된 것 같은데 언젠가 다시 무너질 겁니다. 무너지는데 저는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참 무단한 노력을 하겠는데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어느 지자체장 혼자만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부 차원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자연 감소가 돌아가시는 분이 한 1,200여 분, 출생은 한 450명 정도, 그 700명 이상이 지금 매년 줄고 있습니다. 자연 감소 부분이. 그래서 이분이 제일 걱정인데 우리 민지연 의원님께서 그 도시 환경을 구축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방향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팜 축소 전략이라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축소 전략이라고. 네, 스마트 축소 전략.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꿈을 꿨었어요. 상주시가 넓지만은 저 하북면부터 모든 인구가 상주에 집중돼 버리고 그리고 그쪽에는 농기계를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어서 농사 질 사람은 자기 자가용 타고 가서 그래서 농사 짓고 저녁엔 상주시에 있는 아파트 이쪽으로 거주환경 우수한 이쪽 시내로 다 쓰면은 방사선형 도시를 만들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상주시의 모든 인구가 다 살고 생활을 하고 농사 지을 땐 자기 자양 몰고 현장 가면은 거기 트랙터가 있고 컴바인 있고 거기서 농사 짓고 이런 걸 제가 꿈을 꿔봤는데 현실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스마트 축소 전략 거기 참 잘하고 매치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하여튼 상주시 방향을 가급적 그렇게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현재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요. 제가 참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은현 가서 좀 선서를 좀 했습니다. 조은현의 설립 취지가 1599년도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13개 문중에서 서민들을 무료로 어느 시설을 베풀었어요. 그런 좋은 행사를 지원한다 그래서 전 현장 가봤어요. 예산을 지원하고. 가봤더니 어느 시설 지원이 아니라 먹고 놀자판이었어요. 뭐 박서리 타령도 불러놓고 가수 부르고 뭐.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다시 봤어요.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그 프로그램 다 짜여져 있어요. 거의 다가요. 그래서 실망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조은현의 순간 뜻에 따라서 그런 문화 행사를 했더라면 이걸 사진 찍어서 카메라에 담으면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중앙에 보내서 국비도 타고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 뒤쪽에서 이 자식하고 앞에 어르신 한 분은 무례하다 그래요. 도대체 뭐가 무례한지 제가 시민의 대표로 자격으로 나간 건데 그래서 이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 상주 발전이 안 됩니다. 시장은 예산을 분배할 기능도 있지만 예산을 지킬 의무도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소 명령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담당 직원이 아예 답변 하나 없어요. 며칠 됐는데 두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도 지금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장이 지시를 했으면은 가타부터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진행했더니 어디까지 나와 있다 이렇게. 그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각종 선진진의 견학이라는 명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주병 차에 싣고는 놀러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놓칠 생각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 직원들부터도 놓치겠습니다. 제가 후보 시절에 정말 일을 갈았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막 한 개 면에서 막 버스 두세 대가 막 사막 나가는데 신전에 저 못 온 것 같은데 제가 새벽 3시에 가서 그 인사하려고 그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대마도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 이런 게 좀 줄여드려야 되고 축제성 행사, 소모성 행사, 그 다음에 단체 교부금 이거 정리할 겁니다.
경상북도에 행사 제일 많고 단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정말 그런 병을 아껴서 건설하고 뭐 보완하는 데 좀 쓰겠습니다. 예. 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